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배트맨 2부 다시 돌아왔는데요. 10시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슈들 점검하는 시간과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꾸려가 볼 건데요. 방송 보시면서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종목 접수 계속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카오톡과 유튜브 활용하시고 많은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기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4989번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연락 주실 수 있는 메신저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연락 주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의 이름이죠. 샘플러스 여승재 혹은 샘플러스 하체기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은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료로 어떤 질문이든지 던져보신 다음에 해답을 찾아가실 수가 있는 방이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이슈 짚어보기 전에 시장 이야기 잠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웠던 이슈에도 포함이 되는 소식인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카카오가 좀 특징주로 떠오르는 하루였습니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가지고 김범수 의장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 카카오 오르면서 출발을 했고요. 장 막판까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4% 가까운 상승 탄력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카카오 이제 좀 올라오고 있나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봐도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장 마감 가격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3만 500원에 마감이 됐고요. 13만 원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인터넷 은행 시장 영향까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여승재 위원님부터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오늘 굉장히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가격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주말에 제가 이제 그 시장 한 주간 마감된 내용하고 그리고 다음 주 시장 개별 이슈 이런 부분들 좀 적어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이 최대 주주 이 심사 대상 아니다라는 법제처의 그 해석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일 모레입니다. 27일 날 또 블록체인 관련된 서비스 공개 예정이 되어져 있다는 부분 개별 이슈 적어서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어쨌건 오늘은 이제 그 인터넷 뱅크 요 관련된 이슈가 이제 작용을 했죠. 근데 요 부분이 금융계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첫 수혜다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작년서부터 해가지고 카카오뱅크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은행 이런 쪽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이 중금리 대출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카카오뱅크 쪽에서 이제 중금리 대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이 기사에 좀 많이 좀 거론되고 있는 시장 상황인 것으로 좀 보실 수 있겠는데,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가계대출 그 빚, 가계 빚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 기준 금리 인하 이런 기대감도 빠르면 뭐 7월에 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중금리 대출도 대출은 대출이죠. 이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은행 관련된 뭐 핀테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으로 또 개별적인 이슈로 작용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전망을 해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카카오뱅크의 그 인터넷 뱅킹 이런 부분들보다는 블록체인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7일 날 서비스 공개 예정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페이스북에서의 그 암호화폐
이 부분도 지금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개별적인 이슈로 접근을 하시면 또 틈새 이런 부분들을 또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면서 짧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카카오톡에 이제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여승재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목요일에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론칭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목요일장에 또 궁금한 점 많이 생기신다면은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 톡방 찾아가셔가지고 또 이 카카오 종목에 대한 궁금증 언제든지 남겨보시면은 주말에도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전문위원이 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재 검색하시고 언제든지 무료 톡방에 편안하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하치기 위원께서는 오늘 이 카카오 이슈를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여승재 의원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과거의 그 애국에서의 그 인터넷 전문에 했던 그 시기, 뭐 선례를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세계 최초로 미국이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을 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대에 좀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000년에 인터넷 전문 은행을 좀 설립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선진국들이 먼저 한 거를 거의 한국이 좀 따라가는 흐름인데, 우리는 아직도 늦었죠. 좀 더 좀 빨리 했었어야 하는데, IT 강국이면서도 이런 것 하나쯤을 빨리 좀 하지 못했던 게 조금 좀 아쉽다는 거고, 그래서 그냥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 보면은 특히 뭐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정착해 가는 그런 시기인 거지. 이게 뭐 인터넷 전문은행당에서 그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이 완전히 확 살아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금 점포 그 은행에서의 틈새로 인해서 좀 가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 비대면 거래가 지금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계좌 같은 경우도 특히 우리 증권 계좌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점포 안 가지 않습니까? 다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거래를 좀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인터넷 은행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무인 점포, 이제는 점포가 없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만큼 정보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상담 이런 고객센터 이게 운영이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그 뭐 주 52시간 뭐 노동 하는데 그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금융권 시간도 같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업무를 좀 끝나고 금융권을 좀 가서 일을 보려고 하는데 쉽게 보지 못하고 시간이 안 맞아요. 이제 그래서 몇 개의 점포만 이제 오후에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 영업 시간 같은 것도 좀 계속해서 좀 확대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금리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그 서비스 경쟁이 있죠. 지금 카카오뱅크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카카오뱅크에서 그 카드, 체크 카드를 결제를 하면은 바로 그 즉시 현금으로 지급을 해줘요. 근데 보통 이런 다른 카드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주는데 카카오뱅크 카드 같은 경우는 결제를 하면은 바로 현금으로 지금 환급해주는 그런 부분이 또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인터넷 은행의 서비스가 상당히 좀 좋고, 그 다음에 대출도 잘 됩니다. 다른 이런 은행인데 아까 우리 여승재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 부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가 다 손을 대고 있어요, 지금. 네.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대고 있는데 어느 하나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확 터지고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뭐 광고도 카톡에서의 광고도 시작했지, 뭐 카카오 택시도 하려다가 지금 택시 업계에서 좀 반발이 심해가지고 좀 안 됐지. 그 다음에 우리 여승재 의원님께서 하신 것처럼 블록체인 이쪽에서도 좀 사업을 손을 대고 있는데, 일단은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전문에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어느 한쪽에서 확 터지지 않은 그런 흐름이 있는데, 주가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 저는 네이버를 살 거냐 하면 저는 카카오를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좀 두고 가자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카카오에서의 손을 대고 있는 사업을 보면은 이게 성장주하고 많이 연관이 돼요. 앞으로 미래의 산업과 카카오 택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버, 그다음에 그랩
이렇게 보면은 또 중국 시장에도 마찬가지고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택시 업계에 마찰이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풀려간다고 하면은 그쪽에서의 또 수익 창출이 좀 날 수 있는 미래 좀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한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그 1,300만 원이 좀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서 오늘 그 5일장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더욱더 강세를 좀 보이면서 맞아요. 좀 상승 마감을 했었던 그런 네. 부분이 있고 자, 인터넷 뱅킹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뱅킹이 크게 어떤 뭐 시장을 확산시키고 파급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정착을 해 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좀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저도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데 제일 좋은 점은 저한테는 이체할 때 수수료가 없다는 거. 타 은행을 이체를 해도 수수료가 없다는 그게 가장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그리고 같아요. 간편해요. 네, 간편해요. 그리고 우리 이거 보안 카드가 필요하잖아요. 다른 은행. 근데 물론 이제 다른 은행도 이제 지문 인식하면 되는데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보안 카드가 필요 없이 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카톡으로도 그분이 카카오뱅크가 없어도 카톡으로 자금을 이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메리트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면은 카카오의 미래 성장하고 상당히 부합하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맞춰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종목을 조금 길게 좀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슈도 이슈지만 종목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네이버보다는 조금 카카오 종목은 접근할 만한 자리대인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매수 진입 가격이 자세하게 궁금하고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하체기 전문위원회 개인 톡방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하체기 7글자 검색하신 다음에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도움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찾아가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체계 위원 톡방 들어가고 싶어요. 혹은 여승재 위원 톡방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톡방으로 연결되는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황 토크 잠깐 나눠봤는데요. 오늘장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DMZ 방문 기대감. 상승하는 종목은? 이라는 주제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 이슈죠. 스캔들 역풍의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뚝뚝뚝 고개 떨군 빅3라는 주제로 또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일단은 뉴스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기간 중에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DMZ 관련주들 올라갔다가 오늘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상승세가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DMZ 방문 기대감에 올라갔던 종목들 당연히 테마성이 있는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이지만 좀 단계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지도 두 분의 의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승재 위원님. 네. 어제도 대북 관련 이슈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교통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하자. 네,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뭐 여러 가지 그 종목들이 있죠. 그 DMZ 뭐 가장 오늘 좀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던 종목들 보면은 그 비무장지대 부근에 이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였었던 것 같아요. 장중에. 하지만 매도하는 급등이었죠. 매수하는 급등이 아니고 네, 매수는 그 전에 하셨어야 되는 거고 오늘의 급등은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는 급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종목 한 3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3종목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아스예요. 코아스. 코아스는 이제 경기도 파주 부근에 이제 부동산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뭐 늘 이런 이슈가 생기면은 그 똑같은 이슈로 급등을 하는 거예요. 급등을 하는데 연속성이 없죠. 그때뿐이에요. 예, 1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과매수 반대로 과매수 신호 뜨고 나면 또 가격 조정 받습니다. 그럼 가격 조정 받을 때 좀 보셔야죠. 그리고 가격 조정 받고 나서는 또 과매수 신호 뜨고 또 급등하는. 근데 연속적인 부분은 없잖아요. 급등할 때 팔아야 돼요. 급등할 때 팔아야 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앞전에 2월 달에 고점 부근을 못 넘어갔잖아요. 최고가 2,140원 찍었지만 결국에는. 그리고 코아스 외에 또 CI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일대 토지 보유 부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앞전에 2월 달에 마찬가지죠. 앞전에 그 코아스 종목과 마찬가지로 과매수 신호 발생했었던 부분이 그대로 고점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 올해 2월 달에 저 가격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오늘 뭐예요? 본전 가격 왔을 때 정리하셨어야 되는 가격이죠. 여기서는 매수하시는 가격이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큰 폭으로 올랐었던 크라운 혜태홀딩스 종목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보유한 것이 아니고 이 거래는 계열사 비상장돼 있는 계열사가 파주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늘 급등하는 이슈에 따라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죠. 오늘 과매수 신호가 발생된 가격 부분 보시면 여기입니다. 2월 달에 급등할 때 매수하신 분들 다 물려 계신 가격 구간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차익 챙기셔야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테마주들을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는 성향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북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종목들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DMZ 비무장지대 방문한다고 해도 땅값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이런 기업들의 뭐 실적의 매출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때뿐이죠. 하지만 정말 좋게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또 현 정부에서 기대하는 대로 남북 관계 비핵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은 걸리더라도 잘 해결이 되어서 정말 뭐 경제적인 부분이 협력이 되어진다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정작 따로 있고 정작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크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핵심적인 종목들을 그것도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행상 봐가면서 조정받았을 때 특히 또 실적도 확인해 가시면서 접근을 투자의 마인드로 보시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빅 이벤트를 앞두고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경협주들입니다. 하 의원님은 우리 DMZ 관련주로 오늘 살펴보신 종목 있으셨나요? 일단은 어제도 강세를 이어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육물산, 그다음에 뭐 코아스 아까 우리 여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또 이화공영, 일신석재 등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보면 전부 다 파주에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좀 올라갔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DMZ 방문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좀 갔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DMZ 뭐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 확실히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세력들의 그 이슈를 조금 타고 어느 정도 주가를 조금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여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뭐 기성공단 입주 기업들 그게 이제 가동이 되면서 거기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생산된 물품들이 또 소비로 연결이 되면서 그 회사의 좀 실적이 연관이 된다, 올라간다 하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 뭐 관광 회사들 같은 경우 있죠. 뭐 현대 엘리베이라든가 그다음에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 이런 회사들은 뭐 관광 쪽으로 해서의 뭐 수익이 좀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DMZ 그 평화공원 조성은 조금 더 어떤 이런 그 개성공단이라든가 뭐 관광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잘 이루어져야지만 또 왕래가 있는 상태에서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DMZ 평화공원에 가지고 있는 파주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연천 뭐 그다음에 철원, 그다음에 고성 이렇게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움직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본다 하면은 파주 쪽에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좀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는데 우리가 그 지도를 좀 펴고 보면은 강원도 철원이라는 고성 이쪽을 좀 보면 산이 많아요. 그리고 파주 쪽 같은 경우는 산보다는 조금 더 평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이 있는 부분에서 좀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 비용도 좀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파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그쪽 부분보다는 좀 평지가 좀 있다 보니까 뭐 투자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게 훨씬 더 전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뭐 일산에서도 쉽게 파주 그쪽에서 파주 교화로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북한에서도 개성 쪽으로 해서도 훨씬 더 오기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DMZ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토지를 보유한 회사 중에서도 좀 파주에 있는 땅을 좀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면서 일단은 종목들이 어떤 이슈에 의해서 지금 올라갔고 그런다고 해서 아까 우리 여성재 의원님께서 이 회사가 지금 토지를 판 것도 아니에요. 그 토지가 지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떤 이슈를 좀 타고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런 이슈 타고 올라간 종목들이 급등한 종목들은 또 꺾일 때는 쉽게 꺾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켜보시다가 남북 간의 대화, 그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가 어느 정도 조금 이루어질 것 같다 하면은 그때 눌림목 온 종목들 좀 살펴보시면 그때 이제 가서는 DMZ 평화공원 조성된 그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종묘, 비료 회사, 그다음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 뭐 관광 부분, 뭐 또 강물 자원 개발한 부분, 그다음에 뭐 조림 사업 이런 게 다 확산이 되기 때문에 꼭 굳이 이 DMZ 평화공원 관련된 종목만 매수 안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하셔도 매수하셔 수익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좀 보시란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들 역풍에 엔터테인먼트 주가들이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고개 떨군 엔터 빅3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닝썬 이슈로 YG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타격을 좀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M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그리고 JYP는 경쟁 기획사에 비해서 비교적 좀 사건 사고가 덜한 편인데 그래서 다른 종목들 급락할 때도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주가는 봤을 때 3, 4 모두 약간 정체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여순재 위원부터 엔터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거 전에 YG 엔터 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오늘. 맞아요. 5월 중순이었습니다. 아마 20일경쯤에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거 YG 엔터 가지고 아마 저뿐만 아니고 저희 배트맨 출연 전문위원님 다 안 좋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특히 제가 이제 수급적으로 연기금이 이걸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수급 보시면은요. 그때 아마 5월 20일경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5월 달 중순. 수급창 보시면은 연기금이 5월 17일, 20일 그 전서부터 이걸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스캔들, 그 이슈는 그 전에 터졌죠. 터졌고 이걸 왜 사는지 모르겠다. 결국에는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손해보고 팔아놓고 오늘 또 샀어요, 연기금. 도대체 국민의 투자금을 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안 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과매도 신호 뜨고 기술적 반등 나온 이후에 또 빠졌잖아요. 네?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계단식 손실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JYP 엔터도 마찬가지예요. JYP 엔터는 그냥 좀 억울할 것 같아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주가 흐름은 과매도 신호 뜨고 기술적 반등 또 과매도 신호 뜨고 기술적 반등 또 과매도 떴죠.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대응 못 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리죠. SM 같은 경우에는 그 KB 그 자산운용인가요? 거기서 이제 주주서한 이런 부분들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라가긴 했는데 과매수 신호가 떠버렸죠. 이것도 단발성 이슈잖아요. 그 단발성 이슈 끝나고 과매수 신호 풀려버리니까는 가격 조정 받아가지고 원위치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은 엔터주 조금 접근을 한동안 그냥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시고요. 이 이슈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마무리된 게 없잖아요. 어떤 실형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 그 양영석 대표인가요? 네. 거기 뭐 싸이 뭐 이런 성적대. 예, 뭐 이렇게 뉴스 또 올라왔더라고요. 네, 성적대.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되고 나서 보셔도 돼요. 지금 보지 마세요. 검색어에 계속 또 오르내렸었죠.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하지 말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채기 위원께서도 같은 의견이시겠지만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우리 여승재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연기금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끝나고 나서 매수해도 되니까 연기금 매수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연예인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좀 훼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 거짓말 투성이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또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마약도 뭐 안 했다 했는데 또 가서 조사 받으면은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다 발견이 되거든.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인성적인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좋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되다. 그래서 앞으로 연예인 활동하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착실하게 살아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 프로듀서 2에서도 보시면은 강주의 그 학생이 왔는데 학창 시절에 학폭, 뭐 담배 피고 뭐 술 마시고 한 그 사진이 그대로 자료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방향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보였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봤을 때 이제는 뭐 데이터 자료가 완전히 다 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순간에 실수가 했을 때도 이렇게 큰 타격을 준다는 거고, 그다음에 연예인 사업 자체가 인적 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이미지, 그게 엄청난 타격을 좀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YG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여성재 이렇게 말씀하신 포닉선 이후에 또 계속 양현석 대표의 성접대, 그다음에 또 그 조로우라는 사람이 싸이의 뭐 친구인데 그분이 말레이시아 정부에 지금 지명 수배가 받고 있거든요. 왜냐, 그 정부에 좀 비자금 조성하는 데 있어서 좀 가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지금 많은 게 지금 엮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엔터 상장된 회사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우리 여성재님께서 말씀하신 건 SM의 일감 몰아주기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JYP가 그나마 그래도 박진영 대표가 좀 인성을 좀 중시한다고 좀 해서 좀 하고 있지만은, 지금 트와이스 이후에 새로운 신인들의 가수를 지금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또 하나의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빨리 좀 이렇게 어떤 대체 그 가수들을 좀 발굴을 해서 만약 한다 하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좀 아쉽고, 근데 JYP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로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된다. 손을 대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JYP만 이 주가만 보면은 상당히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게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2016년도에 타 방송국에서 이 종목을 좀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해서 2010년에 좀 올라가가지고 시장이 완전 빠졌을 때 제가 매도를 안 쳐줬어요. 수익이 났는데.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요걸 넘어오면서 이 종목 갖고 가면은 상당히 많이 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도 이렇게 전 한 25,000원, 27,000원 갈 줄 알았는데 이게 39,800원 갔는데, 여기에서 JYP 같은 경우는 조그만 악재가 나오면요 크게 출렁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될 수 있으면 이 종목은 손을 안 대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엔터주들 빅3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지금 시장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장 있었던 핫 이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시청자분들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갈 건데요.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서울경제TV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 후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세요. 시황, 업황, 그리고 종목에 관련된 모든 상담이 바로 가능합니다. 최고의 선택, 최고의 수익. 센스 있는 투자, 샘플러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좀 도와드리는 시간 이어갈 건데요. 전화하고 문자,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톡 활용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4989번, 카카오톡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여승제 혹은 샘플러스 하체기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거나 샵 4989번으로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입장으로 바로 가기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는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채팅창에 간편하게 매수가 비중 종목명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이솔루션을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네. 57,500원에 40% 맞으시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종가부터 좀 확인을 해보고요. 우리 여승재 위원 연결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것이 한 달 전에, 한 달 전이요? 그때, 예, 올라가고. 5월 내려가고 달에? 그때, 예, 예. 5월 달에 매수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잠깐 수익이셨는데. 났다가. 그쵸? 났다가. 예. 근데 40%를 남으셨어요. 네네. 예, 지금 현금 비중 얼만큼 남아 계세요? 연금 없어요. 현금 없으시죠? 네네. 오이솔루션 어머니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오프라인 강연회 하는데 안 오셨었죠? 그런데 내가 갈 길도 모르고. 아, 근데 제가 뭐지? 오프라인 강연회 하면서 네네. 오이솔루션 차트도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드리고 했었는데. 예, 이제 선생님, 회원에 가입해서 뭐들 해야 되는가 봐요. 이대로 혼자 해서는 안 되겠어요. 어려워요, 어머니. 네네네. 오일솔루션 매수하셔도 돼요. 라고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서 말씀드렸는데 대신에 위에서 많이 위에서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하는 만큼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할 준비를 하고 매수해야 된다라고 강연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가격 흐름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40% 되시니까는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20% 안쪽으로 매수를 해놓으셨으면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기다리실 수 있고 또는 수익권에서 매도하실 수도 있는데 비중이 40%이시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도 뭐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예. 가격 잘 메모를 해두세요. 제가 불러드리는 가격. 네네네. 자, 지금은 상승 이후에 횡보하는 가격 흐름이에요. 횡보. 예. 횡보. 근데 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횡보를 하는 가격 변동폭도 뭐 조금씩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늘도 뭐 종가상으로는 마이너스 5.38%고 올라가면 또 뭐 한 7, 8%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예. 그죠? 근데 위로 지금 횡보하면서 6만 원이 막혀 있는 가격이에요. 네. 6만 원이 막혀 있는 가격이고 그리고 밑으로 그러니까는 5월 달에 매수하셔가지고 이날 5월 29일 전에 매수를 하셨으면 매도 타이밍을 한번 놓치신 거고 네, 5월 맞아요. 29일 이후에 매수를 하셨으면 잘못하신 거예요. 매수를. 여기 종가가 58,000원이거든요. 예. 매수하신 가격이 57,500원이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여러 번 사가지고. 여러 번 사가지고 예. 그냥 여러 번 사는 가격이 여기 없었는데 그냥 무턱대고 사셨어요. 그죠? 예. 맞아요. 예. 가르치 말고. 여기 5월 15일 종가가 57,000원이에요. 네네. 55,0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리스크 관리에 손절하는 가격. 예. 55,500원. 55,000원. 55,000원 이탈하게 되면 매수하신 가격이 위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손실이 너무 커져요. 그러면은 정말 어렵거든요. 밤에 잠을 못 주무셔요. 그러면은. 그냥 매도하고 잠 편히 주무시는 게 낫고 나중에 다시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예, 55,000원 이탈하면 안 돼요. 2분기 실적 나오면 어떨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 실적도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어요. 어느 정도. 그랬어요. 예. 보다 자세한 얘기는 네네. 카톡방에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가격에 집중해 주세요. 말씀드리는 예, 가격에. 예, 55,500원이요? 네, 55,0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네. 이 가격 흐름에서 위로 반등 주게 되면
예. 우리 어머니 매수하신 가격 57,500원서부터 예. 6만 원까지는 저항이에요. 아, 그래서 비중이 지금 여러 번 나눠서 매수를 하시면서 예. 비중이 40% 되셨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매수하신 아, 가격에서는. 올라갈 때마다. 예, 매수하신 가격 부분서부터 해서 네, 네. 비중을 20% 이내로 줄이세요. 네, 네, 알았습니다. 예, 20% 이내로 줄이셔야 나중에 2분기 실적이라든지 3분기 실적까지 보면서 매수 평단 유리하게 가져가면서 그래도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기회에서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가격 메모 꼭 해놓으시고 잘 네, 지키세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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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 5G 관련해가지고 여순재 위원께서 지난주죠. 토요일에 또 강연회를 한번 여셨었는데 무료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7월 둘째 주죠. 2주 뒤에 토요일에 한 번 더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으로 가신다면은 다시 한 번 더 하반기 수익 내는 기법 그리고 어떤 업종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힌트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무료니까 언제든지 부담 없이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153-2664번 전화번호 적어두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호텔 신라 봐드릴까요? 예, 예. 10만 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10% 매수했습니다. 10% 담고 계시는데 잡으니까 내려가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대응 방법을 하책의 위원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수를 언제 하셨을까요? 매수를 5월 중순경 그때 10만 원 선에 내가 했거든요. 아, 5월 한 20일, 뭐 15일, 17일 이때. 한 5월, 예, 그 정도. 그래가지고 매수가 올라왔었네요. 6월 19일에. 예, 네. 올라왔었는데 조금 더 오르면 매도하려 했다가 무한 내리가네. 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요. 종목들이 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호텔 신라 주가를 예, 일봉이라든가 일봉만 보지 마시고 네. 주봉, 월봉, 연봉 이렇게 분봉으로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예. 일단 뭐 회사 자체에 있어서 뭐 나무랄 게 없잖아요. 그래요. 예, 최고니까. 근데 자 주봉이라든가 이제 월봉에서 좀 보면은 자 네. 보시면은 여기 2005년도에 7,000원대였던 게 14만 3천원까지 왔어요. 예. 많이 올라왔죠.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그때 올라오니 뭐예요?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면세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2015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고 예. 그러면서 어떤 재료가 상당히 터지면서 그 재료 노출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흐름을 좀 예. 보이고 있는데 예. 그리고 와서 여기에서 다시 또 2018년도에 올라갔지만 2015년도에 주가를 어때요? 넘기지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예. 그러면 이때보다도 어떤 관광이라든가 면세 이쪽의 수입이 상당히 좀 올라가줘야지만 또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한번 또 좀 빠지는 흐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조금 많이 빠지는 흐름이 좀 보이고 있긴 한데 워낙 지금 여기 부분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벽을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예. 만들면서 쭉 가다가 나중에 이 박스권 돌파를 해서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예.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아,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가가 오면은 예. 다시 정리를 하시고 예. 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지금 예. 한 7,000원대부터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장기적으로 상승한 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2018년도, 2015년도의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상단에서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점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그 상단에서의 박스권을 만든 후에 돌파를 네.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서 매수가에 다시 한번 온다고 하면은 정리를 하시고 아이고, 그래요. 예, 바닥에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대형주 쪽에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한두 개 있어요. 네. 그런 거 조금 찾아보시거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제 톡방에 오셔서 문의를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내가 전화로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렇게 또 이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네. 그 핸드폰으로 들어가는 그걸 몰라가지고 못하겠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아,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샵 498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은 아, 예.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 문자를 내가 주는데도 무엇이 잘못 내가 하는지 답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면은 계속해서 오류가 난다면은 저희 쪽으로 네. 전화 한번 다시 주시면은 친절하게 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아이고, 그래 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당장 전화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다음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솔리드 5716님의 종목입니다. 5,700원에 40% 비중을 실으셨어요. 오늘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7% 넘게 내렸는데 오늘 5G 관련주들이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승재 위원께서 무료 강연회에서 5G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이 종목도 마침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우리 어머니 그 오이솔루션 매수하셨던 어머니와 비중이 똑같으시네요. 40%. 그러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살짝 가격 조정 받아 내려오니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아마 지난주에 매수하셔서 또 수익으로 조금 올라갔다가 오늘 이제 마이너스 7.29%. 근데 오늘 솔리드뿐만 아니고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고 통신 장비주들이 대부분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가격 구간에서 시장이 좀 불확실하고 특히 코스닥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는 사모펀드 뭐 이런 쪽에서도 매도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되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통신 장비주들 끝나지 않았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선반영 받으면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격 조정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적당히 이제 분할 매수를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비중 지금 5,700원에 40%, 추가 매수를 해서 40%가 되신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40% 들어가신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 추가 매수, 1차 매수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어떤 변수가 제공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2차 매수는 더욱 신중해야죠. 그리고 3차 매수까지도 굉장히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차 매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2차 매수, 3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싸게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싸게 매수하는 것이 장땡이 아니에요. 추가 매수하는 것이.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하면은 그 현금이 어디서나 다 나와요, 그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2차 매수부터는 굉장히 신중하게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5,470원, 5,500원에서 한 30원 빠지는 가격에서 종가 마감했는데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빠지긴 했습니다. 솔리드가 마이너스 7.29%면 내일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5월 21일 시가. 5월 21일에 시가가 5,220원이거든요. 그리고 5월 15일에 23.58%짜리, 종가는 18.95%짜리 장대 양봉을 해부를 해보면 돈 들어온 자리가 있어요. 이날 거래량이 많이 나온 날이죠. 5월 15일 날. 그 가격이 5,200원이에요. 5,200원. 그래서 5,200원 가격을 리스크 관리하시는 가격으로 정해 드릴게요. 비중이 40% 되시기 때문에 5,2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반등 나올 겁니다. 반등 나오고 반등은 6,000원 부근까지는 줄 수 있어요. 6,000원 부근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가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는 가격 금액이죠. 그리고 오늘 시초가가 5,870원인데요. 따라서 매수하신 가격 5,700원 위로 5,750원, 5,800원, 850원, 900원 이런 가격 구간에서는 비중 좀 줄여 놓으세요. 남들보다 늦게 매수하시는 만큼 비중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해서 5,200원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 정해드리도록 하겠고, 위로 5,750원, 800원, 850원 이런 위의 가격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놓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정리해드릴게요.
네, 솔리드에 대한 상담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하나투어 봐드릴게요. 예, 매수가가 56,000원이시고 비중 50%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종가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보니까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오늘 매수를 하신 건지 일단은 저희가 하측의 위원 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예, 예,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예, 제 뭐 말씀 잘 들리죠? 예. 예. 저 하나투어 뭐 들어가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뭐 여행지가 돼서 바람도 별로 안 타고 그래서만 좀 많이 내리고 그래서 샀습니다. 아,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좀 하나투어 좀 안 좋은 이야기 나왔죠. 예, 예, 악재 나온 거 아시죠? 갑질. 예, 예, 예. 예. 이제 또 이 헝가리 한 달 전인데 그 패키지 여행 쪽 그 부분도 안 좋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나왔었죠. 이제 그 갑질 관련해 가지고 그 현지에 있는 여행사들은 그것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그런 안전에 대한 좀 감수를 하면서도 불안등 생각하면서도 감수하면서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취소의 그 표도 취소가 좀 나오는 그 여행사들의 취소가 좀 나왔었던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여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국인들이 나가는 것보다도 해외에서 많이 들어와야지만 훨씬 더 이익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한참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갈 때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얘기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그 최대 그 여행 쪽에서의 수익 창구는 바로 중국이잖아요, 아버님. 그렇죠? 여보세요? 아니 헝가리하고 하나투어하고 무슨 그 관계가 있습니까? 어디요? 중국. 헝가리하고는 헝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야. 패키지 업체에 쉽게 말하면 하나투어라든가 참조를 내자도 패키지 여행을 하잖아요, 아버님. 야, 이제 패키지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투어가 갑질하는 게 뭐가 있냐? 현지 여행사들에 대해 갑질하면서 그 현지 여행사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불안전한 상품을 조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여행 가려고 하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패키지 여행에 대한 부분이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좀 이번에 생겼던 거고, 그 다음에 여행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국내인들이 나가는 것보다도 해외에서의 중국 쪽에서의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중국에서 그 문제 있다 보니까 크게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수요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한 부분,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투어를 아버님 일봉, 주봉, 얼봉, 연봉 있잖아요. 네,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 얼봉으로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으세요. 자, 보시면은 자 2000년도부터 해서 한번 자 2007년도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와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한번 좀 빠졌죠. 아무래도 소비 쪽에 이축이 되니까. 그러다가 2015년도에 또 여행 관련해가지고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2015년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또 다시 한번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드 문제로 인해서 소비가 이축이 되니까 어떤 여행객들의 그 숫자가 이축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근데 또 보시면은 2010년도에 어느 정도 이 가격 조정이 나고 나서 2018년에 올라갔지만은 2015년도에 가격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흐름을 지금 조정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하나투의 얼봉을 봤을 때 이 2000년도에 이 흐름을 올라갔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좀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장기적으로 옆으로 박스권을 쭉 유지하다가 이런 케이스가 다시 한번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옆으로 장기적으로 박스권을 형성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버님. 이해 가셨어요? 몇 달이 걸린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월봉을 좀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흐름을 크게 한번 봐보세요, 아버님. 2000년도부터 해서 금융위기 직전이죠. 2007년도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금융위기 때 다시 한번 주가가 흔들렸다가 2015년도에
중국의 관광객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올라갔는데 그때 또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 관광 상품 자체 상품들이 전부 다 빠지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얼복에 보시면은 2008년도에서 2015년도 올라올 때도 보면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박스권을 조성한 후에 올라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지도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다 해서 우리나라 뭐 인구수가 많아가지고 해외 시장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 해외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요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박스권으로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박스권 유지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버님. 이해가셨어요? 앞으로 더 많이 내리겠어요. 예,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점점 더 안 좋아진다 하면은 조금 더 하락을 하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운드는 나올 수 있어요, 아버님. 언제까지 기술적으로 반동이 얼마쯤 가고 있어? 기술적 반등이 언제쯤 나오겠냐고요? 네. 일단 시장이 먼저 안정이 돼야 아버님. 시장이, 왜냐면 지금 오늘 같은 날도 보면은 시장이 흔들리니까는 실적이 나왔던 종목들 전부 다 흔들렸잖아요. 맞습니다. 예, 시장이 먼저 안정이 돼야, 그래서 탑다운 방식과 바텀 방식을 교묘하게 이용하라는 게 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재 가치인 바텀업도 알아야 한다는 건데, 아무리 내재 가치가 좋은 회사에도 시장이 흔들리면은 같이 흔들릴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으로 하나투어도 빠졌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간다 하면은 기술적인 분석에서 하나투어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매수가에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56,000원에 샀는데요. 예. 카카오하고 저 하나투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버님, 저희 죄송한데 지금 방송이 마칠 시간이어가지고요. 네. 추가적인 궁금증 내일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하체계위원회 톡방에서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화가 몇 번입니까? 저희 전화번호는요, 내일도 오늘 연락 주신 번호 있잖아요. 02-3153에 2611번 혹은 2612번 통해서 다시 한번 내일 전화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샵 4989번으로 하체계위원 톡방 입장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가기 가능한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요.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버님. 하태기 전화 넘버가 몇 번인데요? 하체계 전문위원 톡방에 입장하시려면요. 네. 샵 4989번 있잖아요. 샵 4989번. 샵 4989요. 4989. 네, 샵 4989번으로 4989하고 서울경제 TV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희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하체계 전문위원회 카카오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잠시 뒤에 방송 끝나고 입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배트맨 내일 수요일인데요. 6월 마지막 주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